유령 메일 에피소드 11 일부 어둠 속의 메아리 초자연적인 만남. 분주한 도시의 중심부 건설의 혼란 속에서 버려진 건물의 깊숙한 곳으로 감히 발을 디딘 사람들의 영혼을 냉각시키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름의 더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처럼 남아있는 9월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최대 규모의 쇼핑몰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작업의 중간 지점에 접근하면서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시스템을 올바른 순서로 복원하기 위해 중간층의 으스스한 깊이로 모험을 떠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인 개조 작업의 어둠에 가려진 이 중간층은 쇼핑몰의 기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버려진 폐허에 더 가깝습니다. 자네들 사이로 좁은 길만이 치워져 있었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길을 안내할 어떤 조명도 없었다. 빛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업의 긴급성은 계속되었고 곧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계가 7시를 알리고 일꾼들이 업무를 마쳤을 때 나는 어두컴컴한 복도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했고 한순간의 여유도 없이 나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장자리를 핥히기 시작했고 점점 커지는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 자신에게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올래. 나는 노래를 불렀다. 인기 있는 노래 가사가 황량한 홀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내가 첫 줄을 끝내기도 전에 차갑고 먼 목소리가 합류하여 구절을 완성했습니다. 깜짝 놀라 속도를 높였지만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고 각 음표는 단검처럼 내 영혼을 꿰뚫는 단검처럼 침묵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미친 듯이 질주하며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해 달아났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여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더듬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힌 듯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메커니즘에 맞서 싸우는 동안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고 내 마음은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길한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 마구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의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림자 속에 뭔가 더 숨어있는 고대의 사악한 무언가가 잠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거기 서서 현실과 미지의 영역 사이에 갇혀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소름 끼치는 확신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비밀과 공포가 있는 과거는 결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령 메일 에피소드 11 2부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수수께끼 초자연적 이야기. 고대 조약돌 거리가 역사에 혈관처럼 도시를 휘감고 있는 스톡홀름의 중심부에는 초자연적인 실타래로 엮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수께끼의 인물인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지식에 목말라 있는 젊은 학자 라르스가 왕립 도서관의 기록 보관소에 있는 먼지 쌓인 책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것은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오래된 원고와 잊혀진 텍스트 더미 속에서 그는 우연히 스베덴보리의 저작 모음집인 제로 논문, 지로 트리티시즈를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매체의 신비한 명성에 흥미를 느낀 라즈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싶어 열심히 페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동안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그림자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은 라즈는 밤늦게까지 연구를 계속했으며 그의 호기심은 그를 미지의 영역으로 더욱 깊이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 이상한 감각이 그를 덮쳤고 그는 마치 제로 논문의 페이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주변 공기가 에너지로 으르렁거렸고 그의 눈앞의 형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옷을 입은 유령이 소용돌이치는 안개에 의해 그 모습이 가려졌습니다. 라스 유령 같은 인물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초자연적인 울림으로 메아리쳤다. 당신은 4~5세계의 신비를 너무 깊이 탐구했고 이제 당신은 어둠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흔들렸지만 단념하지 않은 라즈 지식에 대한 갈증이 두려움을 압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스베덴보리에 대한 유령과 그가 일생 동안 밝혀낸 비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유령의 형상은 마치 원래 있던 에테르 속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라즈에게 비밀스러운 경고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을 조심하세요. 어떤 비밀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 묻혀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벽의 첫 번째 빛이 도서관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라즈는 다시 한 번 혼자임을 깨달았고 지로 트리티시즈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필멸에 의해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를 엿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라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새로운 결심에 힘입어 스베덴보리의 미스터리와 초자연적 현상을 밝히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제로 논문의 수수께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세력이 그림자 속에 숨어서 자신의 비밀을 찾아낼 만큼 용감한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령 메일 에피소드 11 3부 코티호 저라도 말라가의 유령이 저택 코스타델 솔의 밝은 태양은 해안 도시 말라가 위로 황혼이 내리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번화한 거리와 활기 넘치는 밤의 유흥 가운데 불길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밤만큼이나 어두운 과거를 지닌 어렴풋한 고딕 양식의 저택인 코티호 저라도입니다. 카사 엔칸타더 또는 마법에 걸린 집으로 알려진 코티호 저라도는 어두운 구석에서 공포와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한때 부유한 에레디아 가문의 호화로운 거주지였던 이곳은 이제 말라가의 암울한 역사를 암울하게 상기시켜주는 곳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린 소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한 말라가 과거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저택의 섬뜩한 실루엣에서 멀지 않은 강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속삭임이 산불처럼 퍼져 저택의 기초 아래 숨겨진 터널과 고문실의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곳에서 불행한 소녀들은 사탄의 의식에서 소름 끼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내전 동안 코르티오 후라도는 병원과 감옥으로 봉사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목격했습니다. 벽 자체에는 비명의 메아리와 고통받는 영혼의 존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터널이 벽돌로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없는 목소리, 유령의 비명, 설명할 수 없는 빛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버려진 저택 근처로 모험을 떠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오한과 살을 움켜쥐는 차가운 손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위층 창문의 형상이 구체화되고 접근하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초자연적 연구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기록하여 코티호 저라도를 둘러싼 전설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곳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이곳으로 모여들지만 그들의 행동은 쇠퇴해가는 구조물을 더욱 손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2000년에 한 영화 제작진이 저택의 으스스한 분위기를 포착하려고 시도했지만 사고와 기술적인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행과 끝나지 않은 사업의 흔적을 남기고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개조 및 고급 호텔로의 변신 계획에도 불구하고 코티호 저라도는 버려진 채로 남아있으며 자동차가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내려다보며 그 안에 있는 공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조용한 파수꾼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은 말라가의 햇살 가득한 정면 아래에 숨어있는 어둠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진정한 유령의 집은 용감한 영혼이 감히 그 신비를 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령 메일 에피소드 11 4부 켈리 성의 유령 초자연적인 만남 태양이 지기 시작했고 켈리 성의 드넓은 부지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그들의 목소리는 버려진 홀을 통해 메아리치는 듯한 과거의 속삭임과 뒤섞였습니다. 황혼이 고대 저택을 뒤덮자 공기에 한기가 맴돌았고 유령이 나오는 복도를 탐험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의 등골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방문객 중에는 켈리의 성 안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밝히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 사라와 마이클도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손에 들고 그들은 어두컴컴한 실내로 들어섰고 그들의 발소리는 돌담에 울려 퍼졌다. 저택의 중심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사라는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고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나타나는 유령의 유령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쯤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불안함을 느낀 마이클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건 내 상상일 뿐이야, 사라.
비록 떨리는 목소리가 그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삭였다. 그들은 공중에 떠도는 소름 끼치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먼지가 많은 가구, 무너져가는 테피스트리, 벽에 늘어선 빛 바랜 사진 등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가득 찬 방을 하나씩 탐험했습니다. 갑자기 사라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인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피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으스스한 푸른 빛을 받으며 한 남자의 유령 같은 유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수척했으며 골격에 느슨하게 늘어진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움푹 패인 어둠의 구덩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잊혀지지 않는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라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피부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렬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고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우아함으로 그들을 향해 미끄러지듯 날아갔습니다. 당황한 마이클은 사라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가장 가까운 출구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유령의 모습은 항상 몇 걸음 뒤에 있었고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터져나와 켈리성의 무성한 땅에 비틀거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차에 도달할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굉음과 함께 텅 빈 주차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유령의 저택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동안 사라는 뱃속에 남아있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그것이 단지 빛이 속임수일 뿐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둘 다 켈리의 성벽 안에서 진정으로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만났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고대 저택은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증거이자 오만함과 절망의 기념비로 서 있었습니다. 비록 그 홀은 지금은 텅 비어있지만 과거의 유령은 여전히 그 안에 머물면서 의심하지 않는 영혼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령, 초자연적 현상, 공포 및 또는 으스스한 사건을 실제로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 ghostmail.xox worshiplips@gmail.com으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